친구 사이라도 고쳐야 할 점이 있으면 말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쉽지가 않네요. 자꾸 돌려서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게 됩니다. 계속 이렇게 지내야 할까요? 사람의 천성은 서로 비슷하지만 습성으로 서로가 멀어진다. 타고난 천성이 비슷하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지만 습관이 다르기 때문에 점점 멀어진다. 만약 같은 집에 살면서 함께 생활하는데도 성격이 맞지 않는다면 이는 단지 한 가지 문제만이 아니다. 각자의 성품에도 원인이 있고 또 환경에도 원인이 있다. 그러므로 먼저 스스로부터 살펴보아야 한다. 누구에게나 결점은 있기 마련이고 단점 역시 존재한다. 그러니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함부로 충고하거나 조언하려 들지 말고 그저 묵묵히 지켜보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요즘 시대엔 할 말은 하고 살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손해보는 건 아닐까요? 인덕이 어디 멀리 있는 것인가? 내가 어질고자 하면 어짐에 이르느니라. 어질게 행동하라. 어진 마음씨란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며 예의 바름이기도 하다. 인품이 훌륭하다는 것은 곧 인덕이 있다는 뜻이다. 덕망 있는 사람은 주위로부터 인정받고 사랑받는다. 그러나 덕이 부족한 사람은 주변으로부터 배척당한다. 결국 인덕이라는 것은 타고난 품성과 수양 덕분에 생기는 것이지 결코 외부 환경 탓이 아니다. 만일 스스로 진정으로 현명해지고 싶다면 우선 인격 수양을 하라. 그래야 비로소 세상사를 제대로 볼 수 있게 된다. 주변에 정말 아주 별로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가까이 지내다 보니 어느새 닮아가고 있더라고요. 처음엔 싫었는데 지금은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고. 어쩌면 좋을까요? 어진 사람을 보면 그와 같이 되기를 생각하고 어질지 않은 사람을 보면 속으로 스스로 반성하라. 진정으로 훌륭한 사람이라면 반드시 누군가 닮고 싶어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저절로 경계하게 된다. 이를 두고 선비는 군자를 보고 배우고 소인은 군자를 미워한다라고 말한다. 군자는 언행이 일치하며 도덕적 원칙을 고수하여 항상 진실되고 정직하다. 반면 소인배는 겉으로는 선량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위선자다. 이러한 차이를 구분하려면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불가능하다. 군자는 의로움에 밝고 소인은 이익에 밝다 라는 말이 있다. 즉 사리사욕에만 밝은 자는 눈앞의 이익만을 좇아 양심을 버리고 불의와도 타협한다는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선비는 의리를 중시하고 정의를 지키며 사사로운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물론 때로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대의명분을 희생시키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청렴결백함으로 언젠가는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반대로 눈앞의 이익밖에 모르는 소인배는 작은 이익을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며 한 번 저지른 악행은 끝까지 책임지지 않는다. 게다가 이득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배신하기도 한다. 이렇듯 선인과 악인의 차이는 아주 미묘하면서도 분명하다. 선인은 선한 행위를 통해 명성을 얻고 악인은 악한 행위를 통해 이름을 얻는다. 그 사람됨을 알고자 한다면 그의 친구를 보라 라는 말이 있듯이 가까운 지인일수록 그 사람의 됨됨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 요즘 들어 자꾸만 조급해지는 느낌입니다. 뭔가 빨리 이루고 싶은데 일만 여러 개 벌려놓고 잘 되지 않으니 초조해지네요. 그러다 보니 내가 과연 잘하고 있는 건가 하는 회의감마저 듭니다. 이런 감정들을 떨쳐버리고 싶습니다. 산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귀신을 섬기겠는가? 삶도 아직 모르는데 어찌 죽음에 대해 알겠는가?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자가 무슨 큰일을 하겠는가? 무엇이든 지나치면 화를 부른다. 지나친 욕심은 재앙을 불러오고 분수에 넘치는 욕망은 파멸을 초래한다.
따라서 현재 주어진 상황에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 과유불급이라 했다. 넘치거나 모자람 없이 중도를 지키는 것은 가장 좋은 처세술이다. 지나치게 높은 이상이나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도달하지 못했다고 괴로워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된다. 인생살이는 언제나 굴곡이 있기 마련이다. 노력해도 이루지 못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성공했다고 해서 자만해서도 안 되며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해서도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사는 것이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언젠가 기회는 찾아온다. 화가 나면 앞뒤 재지 않고 바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제부터라도 좀 더 신중해지려고 노력 중인데 잘 안 되네요. 이런 태도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노여움이 일면 그 결과를 생각하라. 인간은 분노나 노여움을 느낄 때 대부분 감정 조절에 실패하곤 한다. 이때 이성을 잃고 무작정 화를 내면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긴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잠시 심호흡을 하며 흥분을 가라앉히고 냉정하게 사태를 판단해야 한다. 비록 당장은 분통이 터지더라도 일단 시간을 갖고 차분히 생각해야 한다. 과연 이것이 옳은 일인지 혹은 부당한 일인지 곰곰이 따져봐야 한다. 설령 잘못된 일이라고 해도 무조건 화를 낸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자칫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치 불 위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항상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아 주변에선 노력해도 소용없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기운이 빠집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꿋꿋하게 버텨야 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남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노여워하지 않음이 또한 군자가 아니겠는가. 세상 일은 모두 순리대로 흘러간다. 억지로 무리하게 추진하더라도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더구나 남들이 몰라준다고 해서 서운해한들 달라질 것은 없다. 다만 남이 알아주는 것보다는 스스로 떳떳한지 아닌지가 더욱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소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 매사에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자세로 임하되 겸손한 태도로 일관해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닥치더라도 굴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를 지녀야 한다. 늘 겸허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맡은 바 소임을 충실히 수행하라. 예절 바른 사람은 마치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다투지 아니하고 묻 사람들이 싫어하는 낮은 곳으로만 흐른다. 물은 도에 가깝다. 물의 성질은 부드럽고 유연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 이것이 바로 겸허함이다. 겸손이야말로 가장 큰 미덕이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늘 겸양하라고 가르쳤다. 인생살이에서도 마찬가지다. 지위가 높을수록 더욱 겸손해야 하며 많이 가졌을수록 더더욱 겸손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성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제가 너무 우유부단한가 봐요. 분명 부당하다는 걸 아는 상황에서도 좋은 게 좋은 거라며 그냥 넘어가곤 했는데 이제 그러지 않으려고요. 내가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행하지 말라. 다른 사람의 인격을 존중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예절이다.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남에게 강요해서는 안 된다. 설사 가족이나 친구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다. 비록 혈육이라 할지라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 바로 부모나 형제자매 혹은 배우자일지라도 강제로 억압하거나 모욕을 주어서는 안 된다. 이런 태도는 매우 이기적이고 비인간적이다. 설령 친밀한 관계라 할지라도 지켜야 할 도리가 있으며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따라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에 어긋나는 요구를 하는 사람에게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동시에 지나치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에게도 조심해야 한다. 어떤 인간들은 지나친 친절을 베풀면서 호의를 얻으려 하거나 심지어 이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오기 때문이다. 요즘 뉴스에서 사기꾼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보통 행색이 명품으로 치장하고 과시하면서 다니더라고요. 그렇게 재력을 과시하면서 사람을 유인해서 사기를 치고 참 씁쓸하면서도 제가 만약 그 상황이었더라도 그런 화려함에 끌렸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묘한 말과 간사한 외모는 진정한 어짐과는 거리가 먼 것이니라.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겉모습만으로는 속마음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교묘한 말과 간사한 외모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보지 못한다면 평생토록 속아 넘어가기 쉽다. 뿐만 아니라 자칫 돌이킬 수 없는 큰 화를 불러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내면의 아름다움보다 외면의 화려함을 중요시하는 사회에선 그만큼 속임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피해를 입는다. 아름다운 옥이 있다면 다듬지 않아도 아름다울 것이요. 잘생긴 나무가 있다면 굳이 조각하지 않아도 아름답다. 본래 본연의 모습 그대로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것이다. 살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원수를 만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원망스럽고 억울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도 용서해야지 하면서 참고 있는데 가끔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원한은 강직으로 갚고 은덕은 은덕으로 갚아야 한다. 원한이 있다면 감정적으로 대처하지 말고 옳고 그름을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하나씩 마음속에서부터 풀어가야 한다. 원한을 품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복수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간다면 인생 자체가 불행해질 뿐이다. 또한 은덕을 받았다면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한다.